여러분은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실 건가요? 제가 처음 온라인 쇼핑몰을 시작했을 때 이 두 가지 가격표를 비교하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하나는 월 매출 약 30만 원 정도 나온 정산서고, 또 하나는 크몽에서 받은 약 140만 원짜리 견적서였어요. 이제 판매를 시작해서 돈도 안 벌리는데 상세 페이지 전체도 아니고 제품 연출 컷 촬영만 하는데 모델비, 스튜디오비, 소품, 보정비까지 해서 거의 140만 원을 내라니까 진짜 고민이 많았죠. 심지어 이거는 견적서 중에 가장 저렴한 거였고, 한 200~300만 원짜리 견적을 준 업체도 많았습니다. 지금 이 상품 하나만 팔 것도 아니고 소싱한 게 10개가 쌓여 있는데 제품이 하나씩 늘어날 때마다 비용이랑 시간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그때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신 분들을 위해서 왜 99%가 AI로 진짜 비용 절감을 하지 못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실제로 비용과 시간을 효율화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적어도 그때 저보다 훨씬 더 나은 출발선에 서시게 될 겁니다. 이 영상을 다 보시고도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 있는 무료 강의까지 시청을 해보세요. 다시 돌아와서 저는 이 상황에서 AI를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두 번째로 다녔던 회사에서 우연한 기회에 AI를 빠르게 접하게 됐거든요. 여기서 AI 디자이너로 일을 하면서 이 이미지들처럼 디아도라, 흡시티, 아이더 등 나름 큰 패션 회사들과 협업해서 AI로 마케팅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했었죠. 그래서 처음엔 당시 회사에서 많이 쓰던 컴피 UI로 거의 공짜에 가까운 비용으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이 왼쪽이 제가 크몽에 의뢰할 때 원한 레퍼런스 이미지고, 가운데와 오른쪽 이미지가 제가 AI를 사용해서 만든 이미지들입니다. 모델과 배경은 모두 AI로 생성했고, 컴피로 제품을 합성하고 포토샵으로 살짝 다듬었죠. 크몽에서 거의 140만 원에 가까운 비용이 드는 이미지들을 하루 만에 공짜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이미지로 쿠팡 기준으로 로아스를 거의 약 400% 가까이 만들 수 있었고, 지금도 나름 수익이 쏠쏠한 효자 상품들이죠. AI로 컨텐츠를 만들면서 놀라웠던 건 퀄리티도 괜찮았지만 무엇보다 속도랑 반복성이었죠. 이게 비용도 안 들고 심지어 반나절이면 제작이 가능하니까 제가 판매하고 있는 모든 상품에 적용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표 이미지부터 상세 페이지 이미지까지 상품 하나에 필요한 컨텐츠를 모두 다 만드는데도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사실 그때보다 AI 성능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복잡하고 어려운 컴피 UI 같은 툴이 없어도 퀄리티는 전문가급으로 나오고 더 간단해졌습니다. 근데 AI를 그냥 쓰기만 하면 과연 효율화가 될까요? 단순히 빠르고 싼 AI 툴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결과물 퀄리티에 일관성이 없는 게 문제죠. 요즘 가장 핫하고 성능이 좋다고 알려진 나노 바나나를 예시로 들어볼게요. 과연 나노 바나나만 죽어라 파서 마스터를 하면 모든 컨텐츠를 다 만들 수 있을까요? 나노 바나나는 이런 퀄리티가 좋은 이미지의 일부분만 편집하는 건 훌륭하지만, 이렇게 아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생성 퀄리티는 너무 구려요. 수많은 AI 초보자들이 상세 페이지 비용을 진짜 절감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의 툴로 한 번에 최종 이미지를 뽑으려고 하니까 이미지마다 퀄리티 편차가 심하고 조잡한 느낌이 나죠. 앞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종류의 이미지는 잘 나오지만 어떤 종류의 이미지는 진짜 못 쓸 퀄리티로 나옵니다. 이 퀄리티 낮은 몇 장 때문에 결국 외주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차피 외주는 스튜디오 대여비나 모델비 때문에 기본료가 정해져 있으니까 장수가 적다고 해서 싸지도 않거든요. 한 장만 찍어도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듭니다. 그렇다고 또 퀄리티가 낮은 이미지를 그대로 쓰기엔 제품 전체의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최근 이런 뉴스 보셨죠? 이렇게 AI로 사기를 치려고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 때문에 AI 콘텐츠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 AI 티가 나는 몇 개의 이미지 때문에 제품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떨어지고 결국엔 고객 이탈로 이어지게 되겠죠. 혹시 지금까지의 내용이 어렵다면 아래 고정 댓글 링크에 무료 강의 1강을 먼저 보고 오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AI를 어떻게 써야 진짜 효율화가 가능할까요? 진정한 의미의 효율화는 결국 빠른 속도와 비용 절감뿐만 아니라 퀄리티의 일관성까지 이 세 가지가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AI에 대한 환상을 조금만 깨고 시작하자면, 마치 절대반지처럼 이 세 가지를 모두 만족시키는 단 하나의 AI 모델은 없습니다.
AI 이미지로 실제로 비용과 시간을 효율화시키려면 각 AI 모델이 어떤 부분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그 장점들을 섞어서 워크플로우를 짜는 게 중요하죠. 변수가 더 많은 영상 콘텐츠까지 넘어가면 이게 더 중요해집니다. 이 워크플로우라는 단어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단계 쪼개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품 이미지를 넣고 한 번의 생성으로 최종 이미지를 뽑아내는 게 아니라 맨 처음엔 뭐 예를 들어서 제품 누끼컷을 생성하고 그 이미지를 넣고 컨셉에 맞는 연출샷을 생성을 하고 마지막으로 살짝 편집하는 식으로 단계를 쪼개는 거죠. 그리고 각 단계에서 가장 적합한 AI 모델을 골라야 합니다. 이게 뭐 단계별로 무조건 다른 모델을 써야 되는 게 아니라 뭐 첫 번째 단계에서도 나노 바나나가 가장 퀄리티가 좋고 두 번째 단계에서도 나노 바나나가 가장 퀄리티가 좋다면 그냥 다 나노 바나나로 하면 되는 거죠. 이게 말로만 들어서는 이해가 힘드니까 제가 유료 강의에서 알려드리는 워크플로우 3단계를 직접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프리픽으로 들어와서 여기를 눌러서 이미지 제너레이터로 들어와 줍니다. 여기서 모델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시드림4 4K와 나노 바나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시드림4 4K를 선택을 해주고 우리 제품이 들어간 이미지를 생성을 할 거니까 제품 이미지를 준비해야겠죠. 제가 폰으로 이렇게 사진을 찍어 왔는데 집에서 아무리 잘 찍어도 이 정도가 최선이잖아요. 스튜디오 배경처럼 뭐 깔끔한 배경도 없고 각도도 완벽하게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쓰는 워크플로우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이 제품 이미지도 AI로 만들 겁니다. 이 배경에 쓸데없는 요소가 있으면 이미지 생성 시에 이런 요소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 다음으로 AI로 만든 제품 이미지를 인풋으로 넣어서 텍스트 프롬프트와 함께 컨셉 이미지를 생성을 하고 마지막으로 간단한 편집으로 마무리하는 워크플로우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찍은 제품 이미지를 넣고 텍스트 프롬프트는 영어로 쓰는 게 좋기 때문에 챗 GPT에게 번역을 시킬 거예요. 모드를 인스턴트로 바꾸고 영어로 번역하라고 한 다음 간단하게 뭐 전문가 스튜디오 샷, 깔끔한 화이트 배경, 정면 뷰라고만 적어줄게요. 이걸 복사해서 여기에 넣고 여기를 클릭해서 원하는 비율을 골라준 다음 생성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고퀄리티의 깔끔한 배경의 제품 이미지가 나왔습니다. 이미지 크기도 3544에 4728 픽셀로 장난이 아니죠. 이제 이 이미지를 인풋 이미지로 해서 연출샷을 뽑아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를 드래그해서 인풋으로 넣어주고 제가 찍은 이미지를 지워줍니다. 그 다음 프롬프트 작성을 위해 챗 GPT로 넘어와 주세요. 이번에는 모드를 띵킹으로 바꿔주세요. 저는 이렇게 레퍼런스 이미지를 준비를 했습니다. 이 이미지를 넣고 프롬프트에 이 이미지의 타입, 피사체, 구도, 배경, 라이팅, 무드를 분석해서 100단어 영어 프롬프트로 작성을 하고 해줍니다. 한글 번역본도 같이 해달라고 해야 수정하기가 편하겠죠. 이 프롬프트는 제가 설명란에 넣어 놓을 테니까 복붙해서 쓰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아주 상세한 프롬프트가 뚝딱 완성이 됐습니다. 이게 제가 만든 뭐 커스텀 GPT 같이 완벽한 구조는 아니지만 솔직히 이 정도만 돼도 충분히 쓸만한 프롬프트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이 피사체에 대한 설명은 우리 피사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피사체에 대한 내용은 모두 삭제를 하고 더 프로덕트라고만 표시하라고 해줄게요. 그럼 이렇게 피사체에 대한 내용은 없어지고 더 프로덕트로만 잘 써졌습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다시 붙여놓고 이 텍스트 프롬프트에 더 프로덕트라는 단어를 얘가 이 인풋 이미지에서 찾아서 그 제품이 들어간 이미지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제품이 명확하게 보이는 깔끔한 배경의 제품 이미지가 필요한 거죠. 생성을 해보면 아주 잘 나왔죠. 이 유리병에 라이팅이 통과하면서 생기는 이런 질감까지도 아주 잘 표현을 해줬습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 이미지로 간단한 편집을 하는 걸 보여드릴게요. 이 이미지를 다시 드래그해서 인풋으로 넣어주고 챗 GPT로 와서 또 영어 프롬프트를 작성하겠습니다. 얘가 이제 뭐 갈색병으로 유명한 제품이니까 색깔 놀이를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내가 판매하는 제품이 여러 컬러 옵션이 있다면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병 색깔을 바꿔달라고 할 건데
그냥 컬러명을 단어로 말하는 것보다 이렇게 헥스 코드라고 컬러 코드를 사용하면 더 정확한 컬러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거로 바꾸라고 하고 소재는 그대로 유지라고 할게요. 그래서 복붙을 하고 이렇게 헥스 코드로 컬러를 바꾸는 작업은 시드림보다 나노 바나나가 더 정확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모델을 나노 바나나로 바꾸고 생성을 하면 이런 식으로 컬러를 정확하게 바꿔줬죠.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워크플로우를 분할하지 않고 한 번에 생성을 하려고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이미지가. 이것처럼 간단한 연출샷이 아닌 모델 컷처럼 더 복잡한 이미지를 만들려면 워크플로우가 더 중요해지죠. 이런 식으로 단계를 쪼개서 AI를 제대로 사용하면 구독료 대략 뭐 10,000원으로 1,000,000 원짜리 퀄리티 이미지를 수백 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이해와 프롬프팅의 개념까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에서 무료 강의를 시청해 보세요. 오늘 내용이 무료 강의 1강이니까 시간을 아끼시려면 2강부터 보시면 됩니다. 솔직히 무료 강의만 들어도 AI를 진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과 프롬프팅의 개념, 그리고 고퀄리티 스튜디오샷 정도는 쉽게 만드실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이 무료 강의만 보고도 응용을 해가지고 다양한 상세 페이지 이미지까지 만드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다음에 더 좋은 AI 꿀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